핀 타겟을 정하는 민쿡의 3단계 비법을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타겟을 어떻게 정하는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주방대장 민쿡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메뉴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무엇을 팔 것인가. 자, 이번 시간에는 누구에게 팔 것인가를 정해야 됩니다. 우리 가게 음식이 맛있으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으로 식당 시작하시잖아요. 대부분 음식은 남녀노소한테 팔리긴 팔려요. 뭐 어린아이도 와서 흑염소 먹겠죠. 노인들도 돈가스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주 타겟층, 내가 목표한 고객, 누구한테 팔 것인가.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보통 사장님들이요, 어린아이도 오니까 돈가스 메뉴 만들고, 노인들도 오니까 좀 편안한 소파도 만들고, 어디 가니 안마의자도 있는 식당도 있습니다. 영업장이 넓기만 하다면 뭐 그런 거 갖다 놓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러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비용이 들어가면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와 기간이 그만큼 길어진다는 겁니다. 돈가스를 메뉴를 만든다면 돈가스 식기와 또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메뉴를 정했다면요, 그 메뉴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 타겟 외에는 다른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한테만 팔겠다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만 먹으면 어떡하냐?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혼자만 밥 먹어요. 누구하고 같이 먹거나 누구에게 내가 뭘 먹었는지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가게의 돈가스가 너무 맛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만들어야죠. 사실은 이 타겟을 정해가지고 음식을 판다는 거는 좀 어려운 일이긴 해요. 왜냐면 다 내 고객 같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죠. 염소고기 전문점을 했어요. 타겟이 누구겠어요? 여러분들 딱 답이 나오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겠죠. 그럼 나이가 있으신 분들을 향해서 파는데 나는 젊은 사람들한테 좀 팔고 싶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반드시 하나의 타겟을 두고 거기에 그냥 총질을 막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만.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다만 총질을 해야 됩니다. 칼국수를 팔게 돼요. 칼국수를 팔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 즉석에서 끓여 먹는 칼국수가 있고, 끓여서 나오는 칼국수가 있고, 끓여서 나오는 칼국수 중에서도 들깨 칼국수가 있고, 팥 칼국수가 있고, 바지락 칼국수가 있고, 닭육수 베이스로 하는 닭곰탕 같은 칼국수가 있겠죠. 자, 그럼 들깨 칼국수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들깨 칼국수 보통 누가 좋아해요? 여자들이 보통 들깨 칼국수를 좋아합니다. 육수가 어떤 베이스든 간에. 그러니까 들깨 칼국수를 정했다면 일단 여성이라는 타겟이 정해질 거예요. 그런데 들깨 칼국수는 10대가 좋아하나요? 20대가 좋아하나요? 30대가 좋아하나요? 당연히 40, 50대가 좋아합니다. 30대도 물론 좋아해요.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 것이냐? 40대 여성으로 보겠습니다. 40대 여성 중에서도 내가 누구한테 팔 것인가 정한다면 45세 여성. 자, 이렇게 핀 타겟을 정하는 겁니다. 핀 타겟 딱 하나. 핀. 그 타겟한테 이 상품이 팔리게끔만 잘 짜면 돼요. 우리 가게에서 돈 써줄 사람 딱 한 사람만 정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찾는 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타겟은 한 사람으로 정한답니다. 40대 여성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고요. 40대 여성 중에서도 45세 그 여성은 어떤 차를 끌고 다니며 자녀를 몇 명 키우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며 보통 일주일에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디를 주로 가고 뭐 어디에 관심사가 있는지. 그러면 이런 거 있죠. 그랜저를 끌고 다니고 중학교 2학년 자녀를 한 명, 초등학교 자녀 한 명 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IT 회사에서 일을 한다던가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어떤 활동을 하고 취미는 뭐, 이렇게 정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낚시할 때 그냥 바다에다가 여기저기 낚시를 던지는 것보다는 한 자리에 계속 먹이를 주는 거죠. 먹이를 주다 보면 그 먹이를 좋아하는 물고기들만 모여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던져서 아무데나 먹이를 주는 것보다 훨씬 빨리 그 타겟들을 모을 수 있는 거죠. 우리 가게의 가장 비싼 메뉴를 사줄 고객을 정해서 그 사람한테 돈 쓰게 만들어야죠. 그 고객의 나이, 성별, 좋아하는 거, 활동 범위, 직업까지 정해보세요. 자, 그렇게 정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욕망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비법, 욕망을 찾아랍니다. 그 타겟이 원하는 욕망을 찾으셔야 돼요. 니즈하고 디자이어는 좀 달라요. 니즈는 원하는 것이고 디자이어는 욕망이거든요. 예전에 고객의 니즈를 찾아서 타겟을 정하라고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니즈는 보통 눈에 잘 보이는 거, 손님도 뭘 원하는지 알고 있어요. 배고프면 점심을 먹어야 되는 거고 기름진 돈가스를 먹고 싶어, 이게 니즈거든요. 그런데 돈가스를 먹고 싶은 사람의 욕망은요, 어떠한 돈가스를 먹고 싶은 것인가예요. 빨리 나온 돈가스인지, 두툼한 돈가스인지, 아니면 경양식 돈가스인지, 경양식 돈가스 중에서도 어떤 분위기에 어떤 식기를 먹고 싶은 건지. 예를 들어서 칼국수를 좋아하는 여자 45세 직장인이 있다고 쳐요. 그 직장인이 칼국수를 먹을 때 어떤 욕망을 가질 것인가? 그 사람은 여러 사람들과 모여서 수다를 떨면서 먹고 싶은가? 그럼 수다를 떨려면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어야 되는데, 오래 앉아 있자면 자리도 넉넉하고 편안하고 또 뭐 서비스 좋아하는 그런 가게를 원하겠죠. 타겟이 어떤 욕망을 갖는 것인가를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직장인들이 칼국수를 먹으러 왔을 때는 기다리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먹고 커피를 마시고 싶으니까 앉자마자 칼국수가 나오기를 원할 겁니다. 그리고 너무 뜨거워서 먹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보다는 적당한 온도에 그 칼국수에 맞는 정말 맛있는 겉절이를 원할 수 있겠죠. 나가면서 나는 후식도 좀 무료가 있는 집이면 좋겠어, 이런 욕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칼국수를 먹고 싶어하는 니즈를 가진 손님의 욕망입니다.
우리는 니즈는 금방 찾을 수 있지만 욕망을 찾기가 어려워요. 같은 돈가스 집에 가더라도요, 어떤 손님은 정말 양질의 일식 요리사가 만든 두툼한 살짝 덜 익은 돈가스가 먹고 싶은 손님도 있고요, 양 많은 돈가스를 먹고 싶은데 분위기도 와 맛집에 왔다는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욕망을 가진 손님도 있을 거예요. 타겟이 내 가게를 찾았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욕망을 가졌는지, 이 식당이 어떻게 해결해 줄지에 대한 방법을 찾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그 욕구에 따른 설계를 해야겠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장 눈에 잘 보이는 인테리어를 그 메뉴에 맞춰서 해야겠죠. 분식집인데 화려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레트로 분위기의 분식집이라면 인테리어를 레트로스럽게 만들어야겠죠. 이 인테리어를 메뉴에 맞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간과하고 넘어가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식기입니다. 식기가 돈을 적게 들이면서 그 분위기를 한껏 살리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칼국수를 먹는데 양식 접시 같은 데 줘. 줄 수도 있죠. 주려면 인테리어가 식기와 따라가 줘야 돼요. 냄비 같은 데 칼국수를 준다면요, 그 분위기가 그 레트로 감성에 맞춰줘야 돼요. 세 번째는요, 서비스의 형태입니다. 빨리 나오는 칼국수집에서 서비스 형태가 굉장히 복잡하고 불편하면 안 되겠죠. 일식 돈가스를 파는 집에서 경양식처럼 서비스 형태를 가졌을 때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아닙니다. 자, 네 번째는요, 가격에 맞는 메뉴 구성이겠죠. 가격. 생선구이집 하면서 점심시간에 가격을 되게 막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많이 해봤어요. 테스트를 하다가 결국에는 지금 14,900원의 점심가격을 정했거든요.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많이 주지 않아도 돼. 손님을 모시고 와서 한상 차림 밥을 먹고 싶은데 15,000원 넘는 거는 싫어.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걸 결정한 다음부터 매출이 늘기 시작했어요. 손님이 원하는 가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좋은 식기에 좋은 식자재를 공급하기 때문에 2만 원은 받아야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물론 그게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손님은 이 메뉴에 난 2만 원 쓰고 싶지 않아 그러면요, 그건 안 먹혀요. 지갑 크기와 객단가 허용 범위를 맞추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렇게 이 네 가지만 가지고 계셔도 일단 어느 정도 타겟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베이스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대충 옆집이 얼마에 파니까 나 이렇게 하고, 저기서는 레트로 풍으로 했는데 나도 그냥 냄비에다 그냥 주면 되지 않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타겟이 방문해서 먹고 갔을 때 마지막에 돌아갈 때 그 사람이 얻는 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타겟이 돌아갔는데 야, 이 가격이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럼 망한 거예요. 망한 거고요. 저희 앞바당 생선구이집에 오신 손님들이 아니, 이렇게 팔아도 남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진짜 좋은 겁니다. 양을 만족을 하든 적으로 만족을 하든 전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있다는 거는요, 내가 이득받다 생각한 거거든요. 고객이 이익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손님은요, 이익이 생겼다고 생각해야지만 지갑을 열게 돼 있거든요. 저번에 얘기했던 2만 원이겠던 것 같아요. 국밥 하나가. 근데 국밥은 2만 원씩이나 딱 봤는데 2만 원도 싼 것 같더라고요. 2만 원 갈비뼈 2개에다가 안창살을 또 구워서 거기다 올려줬어요. 저는 안 남는다고 봅니다. 그건 안 남는다고 보지만 손님은 그걸 먹고 이익을 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2만 원에 먹더라도 나는 이익을 봤기 때문에 점심에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 음식이. 그리고 나머지를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끼 상품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만들면요, 손님이 먹힐 수 있어요. 물론 근데 그래 똑같이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 가게의 분위기와 주변 환경, 또 오는 과정, 식기,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져야만이 먹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따라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거고요. 샐러드 가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샐러드 가게 가서 푸짐하게 먹었는데 내가 건강해진 느낌이야. 양껏 먹었는데. 이것도 고객이 느끼는 효익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들 대부분 다 팔고 싶은 것만 이렇게 딱 정해놓고 팔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손님이 사고 싶은 걸 팔아야 돼요. 이거를 장사를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망할 때까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기본은 팔고 싶은 게 아니라 손님이 사고 싶은 걸 팔겠다. 저도 항상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메뉴 5개가 카톡이 올라오는데 메뉴 사진이 딱 올라오거든요. 그걸 보면서 난 이거를 2만 원에 먹을 것인가? 3만 원에 먹을 것인가? 이 고민을 매일매일 해요. 그 사업 전략 있잖아요. 인테리어, 식기, 가격, 이런 것들이 타겟이 효익을 느끼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효익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타겟을 좁히고 욕망을 해결해 주기 위한 효익을 만들었다면요, 이제 누구에게 팔 것인가 명확히 정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팔 것인가와 누구에게 팔 것인가만 정해도 저는 80점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누구에게 팔 것인가는 여러분들 잘 생각 안 하세요. 무엇을 팔 것인가하고 어떻게 팔 것인가에 관심이 되게 많은데, 어떻게 팔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다음번에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하원칙 로드맵 놓치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식당 창업의 정석, 지금까지 주방대장 민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